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랩 인사팀 채용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형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화면을 띄울게요. 네. 제가 실제 이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반응이 조금 걸려서 됐네요. 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에 띄는 면접자 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채용이나 취업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는 조금 처음이어서 좀 어색할 수 있는 점 참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제 소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지금 채용이나 이런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용 프로세스별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안내앱에서 진행하는 채용이랑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름은 김형주라고 하고요. 이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제가 사원증에도 이걸로 사원증은 이게 아니구나. 어쨌든 이 증명사진을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올려놨고 이름은 김형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공은 인사팀이죠. 인사팀인데 전공은 제가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되게 의외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 나와서 일단 인사팀의 채용 담당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는 공군 장교 그리고 역시 컴퓨터공학이니까 중앙전산소라는 IT 쪽 부서에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교를 마치고 나서는 처음에는 일단은 취업 준비를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친구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다 하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녀와서는 일단은 바로 뭐 토익 준비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력서도 넣고 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상반기에 좀 준비를 하다가 근데 너무 막연하게 내가 취업 준비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호주 여기 써 있듯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이 붐이 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는 제가 외국을 한 번 정도 다녀왔는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이 아니면은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워킹홀리데이 결심을 해서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영어를 나쁘게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엄청 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호주 가서 뭐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뭐 샌드위치 하는 업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혼자 뛴 건 아니었지만 제가 물론 강사랑 같이 뛰지만 상당히 이제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상당히 큰 결심을 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제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좀 끊겨가지고 그 뛰어내리는 장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아마 한 프레임 이렇게 뭐 사진처럼 지나가긴 할 거예요. 그거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여기 텐덤 케언즈라는 여기서 진행을 했었고 약간 사진은 좀 웃기게 나오게 되는데 자, 넘어가 버렸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게 뛰기 전이고 이때는 되게 신났어요. 약간 사진처럼 좀 넘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서 이때는 표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얼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뛰어내리기 직전인데, 자, 뛰어내리는 장면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진짜 좀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름을 약간 가르고 내려가는 느낌. 이 부분은 진짜 좀 짜릿했던 경험이에요. 이렇게 아마 좀 끊겨 보일 텐데 그냥 이렇게 뛰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뭐 취업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자소서나 면접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스카이다이빙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도 되는 거죠? 채팅 보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갔다 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자소서에 좀 녹이긴 했어요. 이게 뭐 큰 어필이 됐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고로 이런 경험도 나는 해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내가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고 이걸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약한 1년 좀 안 되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마치고 이제 취업 준비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 게 아니면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귀국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대기업 위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대기업 이제 원서를 뭐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취업 준비가 딱 와닿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이럴 텐데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 스터디도 하고 면접 스터디 뭐 모임하고 뭐 토익이가 뭐 오픽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막 준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두 군데 최종을 됐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랑 좀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2차 면접까지 두 군데를 붙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CJ 시스템즈고 한 군데는 KT였어요. KT는 IT 서비스 기획하는 부분이고 CJ 쪽은 그냥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그쪽 직무였는데 2차 면접까지 가서 저는 한 군데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 다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멘탈적으로 저도 타격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도전 막 되게 으쌰으쌰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한데 두 군데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2차 면접에서 그것도 최종 관문에서 떨어지니까 되게 좀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동굴에 틀어박혀서 한동안은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볼까 하는 그 이제 다음 상반기죠. 이제 상반기 준비를 해볼까라고 하는 찰나에 스타트업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사람인이랑 저코리아 이쪽에서 올려놓은 자소서를 보고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왔고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기간은 제가 그렇게 길게 일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잠시만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규모가 작기도 했고 회사의 비전이 안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구체적이지가 않다고 느껴져서 일단은 퇴사를 하고 회사 스타트업 IT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다시 상반기 취업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제 첫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서치펌이에요. 헤드헌팅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IT 쪽 좀 채용을 주로 하는 포지션으로 이제 헤드헌터, 서치펌, 컨설턴트로 이제 취업을 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와서 한번 관심이 있냐 해서 저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직무였어요. 왜냐면은 위에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컴퓨터 공학이고 계속해서 이제 IT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요 직무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한번 뭐 제안을 읽어나 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읽어봤는데 나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결국은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IT 쪽으로 내 강점을 더 살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IT 경력이야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IT 경력이 있는 헤드헌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 이제 인사 쪽으로 발을 담그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 1년, 2년 좀 안 되게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으로 되게 그 핏한 인재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서 입사를 하고 그 입사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정말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회사는 저희가 이제 위메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업무를 내 회사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커리어 케어에 있다가 이제 위메프로 먼저 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제안을 받고 위메프로 옮겨가서 여기서는 근데 좀 짧게 있었어요. 짧게 있다가 지금 현재 안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랩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채용 담당 커리어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UF에서는 한 1년 안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커리어를 쌓으실 때 저처럼 이렇게 짧게 이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좀 길게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2년, 3년간은 있으시다가 옮기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옮겼는데 회사는 물론 되게 UFO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저랑은 그런 기업 문화라든가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좀 빠르게 옮기는 게 낫겠다라는 결심이 섰고 지금 안랩에서는 지금 2년 넘게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요 업무를 해오면서는 이런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왼쪽에 이제 새로운 도전, 사람 이렇게 키워드를 써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지금 뭐 일단은 저도 보시면은 고등학교 때 뭐 내가 딱 키워드로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일찍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도 이제 여러분도 경험을 계속 해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본인만의 키워드를 이게 만약에 내가 뭐 거짓말을 쓰면 안 돼. 거짓말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경험을 뭐 우연치 않게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만약에 어디 회사에 지원할 때 나의 강점으로 혹은 내가 어쨌든 내 그냥 어디 회사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력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상의 내 강점은 이렇게 키워드로 새로운 도전이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제 소개가 길긴 했는데 이게 소개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채용 프로세스별 키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거창하게 키포인트라고 해놨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면접 전형이 있죠. 자, 제가 위메프에 있을 때는 MD 포지션,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품을 이제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영업도 해오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무였기 때문에 뭐 면접관에게 상품 판매하기 그리고 뭐 콜드콜이라고 해서 실제로 영업 기회를 따내는 뭐 전화를 그냥 걸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이런 전형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거를 팔아보라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처음에 저도 이게 뭔지 했었는데 이게 콩나물 재배기래요. 당시에 이러한 상품을 뭐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는 건 뭐 현대인 각박한 현대의 사회 속에서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콩나물 재배하면서 그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던 지원자들도 있고 뭐 재배해서 식재료를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지원자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경험한 이제 CJ 쪽에서는 토론 면접, 협상 면접, PT 뭐 이런 면접도 있죠. 이걸 하루에 그때 다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건 라떼는 시절이고 지금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식사 면접, 뭐 합숙 면접 여러 가지 면접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AI 면접이 좀 많이 등장해서 많이들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이거를 뭐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화면을 보면서 그 영상을 가지고 본인을 평가한다는 게 되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는 보통 이거를 해서 합부를 한다기보다는 좀 참고 자료로 보통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이렇게 해서 미리 그 해당 회사에 특정된 그런 면접을 준비할 수는 있겠죠. 그것 준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면접,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기본적인 보시면 채용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죠.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회사든지 다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조금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너무 뻔한 소리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단은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은 지금 제가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 가능성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겠죠. 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경력을 했고 이 회사에서 이런 담당을 했고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는 게 있는데 신입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혹은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이제 자소서를 써놓으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소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를 소설을 써라라는 무슨 뭐 자소설 그래 자소설이라고 하죠. 사이트도 있고 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허구면 안 돼요.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서류를 쓸 때 회사에 대한 관심이랑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그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해요. 뭐 되게 좋은 단어들, 뭐 협동, 뭐 가치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놓는데 그게 어쨌든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류에서 쓴 게 1차 면접을 가고 2차 면접 때도 계속 가는 거예요. 서류 합격하고 그러니까 서류 합격하고 그 다음에 나는 면접에서만 해서 끝내겠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1차, 2차를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작성한 게 2차 면접에서도 임원 면접은 특히나 회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랑 접점을 만들자. 이 부분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인재상 중에 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 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나는 회사에 대해서 이거 알랩의 핵심 가치는 뭐뭐뭐입니다. 봤다. 이거만 하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하나만 골라서 쓰더라도 내 경험 중에서 어떻게 이쪽을 엮을 수 있을까? 진짜 어떻게 하면은 요 중에 하나 엮을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이제 취업을 경험을 해봤지만 지원 동기 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부분을 요런 부분이랑 엮어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나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는데 뭐 그때 경험에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경험을 제가 해봤다. 몇 명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랑 이런 부분이 되게 내 가치관이랑 좀 부합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본인의 디테일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 디테일한 스토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뭐 예를 들어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했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뭐 프로젝트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러한 뭐 프로젝트를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잘 경험을 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했고 뭐 예를 들어 뭐 C++ 뭐 해서 활용해 가지고 구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내부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되게 뻔하죠. 근데 이거를 면접장에서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다 이제 뭐 그러니까 한 명 뭐 예를 들어 한 명은 프론트엔드 쪽 담당을 했고 한 명은 뭐 백엔드 쪽 담당을 했고 한 명은 뭐 전체 구성을 조율했다.
근데 나는 전체 구성 조율이랑 뭐 다른 부분을 같이 맡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산출물을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1차 면접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일단 직무 중심. 1차 면접은 일단은 좀 더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고 이 전략이라는 거는 밑에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본인이 면접을 들어갈 때 어떠한 얘기는 나는 정말 예를 들어 한 두세 가지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 질문을 해도 난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자, 자기소개 내용을 면접관이 질문하게 하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1분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1분 자기소개라고 하죠.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 너무 뻔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것 중에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대화에 나가서 수상을 이렇게 했다 라던가 혹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뭐 백엔드 개발, 뭐 서버 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라던가 나는 뭐 리눅스 개발 쪽을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죠. 뭐 1분 안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일단 자소서에도 있을 거고 그게 없더라도 본인이 계속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누구님 이렇게 요 부분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뭐 몇 명이서 진행을 했고 뭐 본인 담당한 업무는 무엇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어디 대회 나가서 별로 한 게 없어. 별로 한 게 없고 그냥 좀 묻어갔어. 죄송합니다. 묻어갔어. 그런 거를 그래도 하나 이제 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써놓으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묻어갔어도 다시 공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물어볼 거란 말이죠. 어떠한 담당을 했고 혹시 뭐 거기서 어려운 건 없었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뭐 질문을 하고 요 부분이 막혀 컴파일하는데 이런 부분이 오류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했다. 이런 디버깅을 통해서 했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게 압박 면접이거든요. 이거는 그 사전 질의 쪽에 제가 받았었는데 미리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압박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런 몇 가지, 두세 가지의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를 가지고 가자. 그게 중요하고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무조건 당연히 필수겠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이 회사에 지원해서 내가 IT 기획이래. 혹은 뭐 서버 개발이래. 뭐 서버 개발이겠지. IT 뭐 기획하는 거겠지. 하지 말고 실제로 뭐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뭐 IT 관련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직무 설명이 요새는 되게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잘 모르겠으면 거기서 질문을 하세요. 제가 요걸 봤는데 제가 이 직무는 요런 부분이라 가지고 물론 근데 완전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걸로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던가 이런 거는 되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2차 면접 때는 2차 면접이니까 조금 더 직무보다는 인성 쪽을 더 보게 됩니다. 물론 직무도 질문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제 2차 면접을 저는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2차 면접을 참관을 해보면 이제 현업, 그러니까 인사 쪽이랑 그리고
현업 개발 쪽 같이 이제 임원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개발 쪽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도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거는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성 그리고 앞에 제가 서류 전형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맞을까 이런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 면접관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조금 더 표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나한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겠죠. 자,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실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면접을 볼 때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거리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라든지 내 준비한 그 스토리 중에서 하나를 이제 엮어가지고 대답하다 보면은 이상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걸 잘 엮으시거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이 질문을 예를 들어 A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 A 마이 A 다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뭐 예를 들어 B나 C 뭐 이상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이상한 게 긴장해서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진짜 조금 합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인 자세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자, 저희 안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38분 정도 시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 남았네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Q&A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A 올라온 게 있나?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화면을 여기 앞에 저희가 큰 화면으로 띄워놔서 사전 질문 쪽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한 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Q&A 시간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쭉 질문 온 것 중에서 제가 선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랩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네, 앞에 말씀드린 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A자형 인재상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전문성, 인성, 팀워크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랑 인성이 사람 인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갖춰진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루는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여기 팀워크 이 부분이 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봐서 A자형 인재상이라고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희 안랩 회사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다른 회사마다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보면은 전문성 있으면 좋고 당연히 인성을 갖춰야 될 거 당연히 좋고 팀워크 있으면 좋은 거지. 뭐 뻔한 얘기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내가 한 번 정도 받고 내 경험을 이쪽으로 관련 지어 가지고 나는 이쪽이랑 이 회사랑 맞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시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치관 체계 저희는 뭐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게 그 조금 앞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제가 이력서를 보다 보면 그냥 이거를 열거만 내놓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랩은 안전에서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뭐 자기 개발 이런 부분이 되게 좋고 또 이제 찾아는 봤어. 예를 들어서 안랩의 최근 뭐 이러한 제도도 하고 있고 보상도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봤다. 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이제 관련된 경험을 추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내가 이거 봤다, 물론 안 본 것보다 낫겠지만 그냥 이걸 봤다 정도로는 크게 임팩트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채용은 경력직 채용은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입 채용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신입 정규직 공채가 있고요.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이제 인턴 기간을 일정 부분 거쳐서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이후에 개발 직군은 코딩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1차 면접, 2차 면접, 그 다음에 인턴 합격하고 나서 인턴십을 수행 후에 정규직 전환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작년부터도 계속 뭐 다른 대기업 뭐 아마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먼저 좀 수행을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신입도 좀 수시 채용으로 하는 트렌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채도 요새 많이 좀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게 공채는 딱 그 시기에 딱 떠 있는 거를 보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 수시 채용은 정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이 부분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입도 요새는 좀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뭐 자소서닷컴이나 혹은 뭐 다른 사이트에서 카페에도 요새 많이 뜨죠. 그런 부분을 수시로 좀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형은 저희가 이 외에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PT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어서 딱 이 핵심적인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유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인턴 수행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되는 그 전 기간 동안 열심히, 물론 그 이후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 다음 시간은 Q&A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사전 질의 주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여기 먼저 하나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요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분 질문 주셨는데 Q&A 탭에 노출을 해서 서건희 학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마다 면접 방식이 전부 다른데 면접 방식이나 면접 분위기 같은 자세한 정보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걸 연습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나요? 요거는 이게 바꿔야 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면접 분위기나 그런 자세한 정보들은 아는 지인이 그쪽 회사에 있지 않는 이상 그 카페나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는 저는 예전에 참고했던 거는 그 네이버 카페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 뭐죠? 뭐 독치사나 뭐 닥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부분 검색을 해보면은 되게 많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요새는 그 자소설닷컴 쪽에도 만약에 서류를 지원하면은 그 채팅 쪽에서 많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물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뭐 문의할 수 있는 카톡방이라던가 오픈 채팅방 쪽이라던가 그런 부분 쪽에서 공유를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혼자 다 알아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카페에서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 스터디 같은 것도 모임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스터디 모임을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기업을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오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이제 본인 3개씩만 조사를 하고 4명이면 12개 기업을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스터디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이 학생들이어서 딱 그러니까 실제 면접관이 파악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소서를 스터디하는 거 플러스 저희 그 뭐죠? 면접 모의 면접 스터디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PT도 한 명씩 주제를 해가지고 뭐 시사 문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한 명씩 혹은 뭐 이제 토론 면접도 같이 해보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그 회사랑 핏한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연습하는 게 그러니까 토론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토론은 진행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 실제로 제가 그 CJ 쪽 뭐 토론 면접, 뭐 협상 면접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좀 느꼈던 거는 거기에는 저는 진행할 때 이제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할 때도 자기가 이제 무조건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논리가 모자라. 논리가 부족해. 이거를 근데도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래도 난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탈락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논리가 밀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논조를 아예 그냥 꺾어버리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토론자분 뭐 1번 분께서 말씀하신 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지 무조건 뭐 토론에서 이겼다 이래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약간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때 할 때 상당히 뭐 토론이나 이제 협상 면접은 제가 어떤 걸 진행해 봤냐면 뭐 기억나는 게 백화점에 입점하는 측이랑 한쪽은 백화점 측 해서 서로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는 입점하는 측은 인테리어 되게 좋게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백화점 측은 조금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내줄 건 내주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올 건 갖고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점수가 써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고 어떻게 자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가, 얘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잘 얘기를 하는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Q&A를 적었어요. 그 PPT에 잠시 다시 띄울게요. 그 사전질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띄워왔거든요. 잠시만요. 됐네요. 자,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그 화면 공유가 이걸로 돼 있나요? 제 얼굴만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화면 좀 확인하고 진행을 할게요. 약간의 버퍼가 있긴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됐네요. 네. 먼저 면접에서 자신의 개성과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예 아니오라고 하면은 예가 맞습니다. 너무 독특하고 이런 케이스는 조금 논외로 치인다고 하면은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을 회사에서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의 일을 하면서 본인의 논조나 그리고 생각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뭐 이래도 좋고 아니도 좋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흐릿하게 표현하는 사람보다는 뚜렷한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그 회사랑 그게 맞아야겠죠. 그 개성이 그 회사랑 맞아야겠죠. 그 맞고 아니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고 일단은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뚜렷하게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그 회사랑 만약에 자기 개성이랑 그 딱 분명하게 딱 표현을 다 했어. 근데 그 회사는 이 사람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건 본인한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입사를 하게 돼도 본인이랑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취업할 때는 일단은 취업을 해야 그러니까 나도 그때 내가 백수로 있을 수는 없고 빨리 어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거의 98% 오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는 진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한 2개월, 3개월이면은 다들 그런 말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건 경험을 직접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개성이랑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을 하시고 본인이랑 핏한 회사로 입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압박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압박 면접이라는 게 진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접관 분들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원자분들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위기로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로 막 이거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뭐 되게 분위기상 압박하고 뭐 어조로 압박하고 막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압박 면접은 당신이 이거를 진짜로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압박감을 이거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네? 그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압박 면접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 그 프로젝트는 몇 명이서 진행을 했죠? 뭐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다 본인 담당은 어떤 거였죠? 그러면은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뭐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두세 가지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질문이라도 난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거짓말이면은 금방 여기서 탄로가 나는 거예요. 몇 명이서 한 건 내가 생각을 안 해봤네. 예를 들면 너무 단순하고 이건 내가 이 소설에 안 써놨는데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땡 이제 긴장이 확 되면서 이제 거짓말로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스토리를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잠시만요.
면접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면접자가 있었나요? 이거는 가장 인상 깊었던 면접자는 일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되게 밝고 되게 논리적이고 적극적이고 되게 웃는 얼굴로 되게 침착하게 막 나보다 더 침착한 것 같아. 질문하는 사람보다. 그런 면접자가 가장 인상이 깊었고 합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건 가장 긍정적으로 인상 깊었던 면접자는 그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이고 잘 표현하고 본인 질문을 하면은 그 부분에 내가 되게 관심이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인사 쪽 HR 트렌드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오 대답을 뭐 되게 막 다 해. 진짜 그리고 되게 잘해.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생각해 본 것 같다. 이거를 이게 되게 질문하다 보면은 그냥 질문을 하면은 아 요런 겁니다. 뭐 이렇게 단답형이거나 되게 바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진짜 뭐 이 부분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고 지금 면접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랑 얘기해도 말할 거리가 되게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면은 평소에 내가 친구랑 얘기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되게 술술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연습자가 되게 인상 깊었고 부정적으로 인상 깊었던 면접자는 서류에서는 되게 잘 썼어. 글을 되게 잘 썼는데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연관된 게 되게 잘 그러니까 잘 설명을 못하는 지원자가 있었고, 그래서 되게 자소서랑 실제 면접이랑 간극이 컸던 지원자들이 좀 이거는 부정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신입이 들어오면 좋나요? 이거는 뭐 뻔한 대답일 수 있어요. 적극적이고 앞서 말씀드렸죠. 적극적이고 그 배움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이거는 뭐 남자분들은 뭐 군대 얘기를 하면은 신병에서 네, 뭐 뭐든지 자기가 손 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신입이면은 되게 좋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신입의 방금 배움에 적극적인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입은 회사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턴 경험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뭐 한 1년 미만의 경험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대학교 때 뭐 조별 스터디라던가 뭐 프로젝트 진행한 이런 부분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이제 헤쳐나가고 뭐 모르는 건 질문을 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만큼 지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인사 쪽이라고 한다면은 HR 쪽 뭐 자격증 뭐 예를 들어 노무사 자격증도 있고 막 이러이러하다라는 사람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다 보유하고 있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자소서 속에서 어떻게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헤쳐나갔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접을 볼 때도 되게 이 사람은 어, 예를 들어 어떤 임무를 이제 맡기면 처음에 이제 낯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해나가겠구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플러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일단 그 전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해서도 일단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일단은 Q&A 이 정도까지 나온 것 같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을 해봐서 좀 낯선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잘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그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겠다 해서 오늘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취업도 되게 취업은 계속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힘들고 요새 또 상황이니만큼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이상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람 인사팀의 김영주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